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유럽에서는 파스타 먹고 매일같이 빵을 입에 달고 살아도 배가 안 아프고 속이 편한데 미국에서는 파스타를 먹고 빵을 먹으면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걸까? 자,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은 미국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배가 비정상적으로 가스가 차가지고 볼록하게 나오고 얼굴에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미국에서는 밀가루에 뭔 짓을 하는 걸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아주 야무지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혼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맛이라든지 몸뚱아리가 쌀밥에 간장, 된장, 고추장에 맞춰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 제가 미국에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미국에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미국 음식으로 이제 패치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돈 없는 대학생 신분으로 스테이크 썰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있겠습니까? 주구장창 식빵에 잼이랑 피넛버터나 발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산 몸뚱아리에 매일 빵을 집어넣으니까 몸에서 야, 돌스야, 니 와이라노? 이러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로 미국 음식을 집어넣었고 제 몸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당하니까 조금씩 이제 적응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티셔츠 몇 개, 팬티 몇 장 배낭에 넣고 교통비만 딱 들고 유럽으로 무전여행을 갔어요. 무전여행. 여러분들 사실 낭만 있게 말해가지고 무전여행이지 그냥 거지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숙박비를 아끼려고 노숙도 불사했다는 거죠. 유럽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분수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분수대 보면은 살짝 밑에 조형 쪽으로 밑에 살짝 파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턱주가리도 2시 40분 방향으로 돌리면서 잠도 자고 노숙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만만한 게 빵이거든요. 예, 특히 프랑스 가면은 진짜 동네 코너마다 빵집이 있어요. 예, 빵집에 딱 들어가면은 바게트 이만한 게 있어요. 무식하게 크고 무식하게 싸요. 그래서 당시에는 선택이 아닌 강제로 그냥 바게트에 물만 때리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불쌍하게 생겼죠. 그런데 빵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맛도 좋은데 유럽에서의 빵은 속이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에서 제가 빵이나 파스타나 이런 밀가루 음식을 때려봤지만은 거기서는 전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안 차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행 기분에 취해가지고 속이 편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빵이나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은 과장 한 스푼 더 보태가지고 장에서 여러분들 왕복 8차선이 개통이 되면서 꼬로록 아주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에서는 파스타 같은 거는 바게트건 바주카포건 간에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안한데 도대체 미국은 빵에다가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하고 유럽하고 빵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원래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솥에 밥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얘들도 매일 오븐에 빵을 구워왔습니다. 오븐이 아니면은 이런 화로 있죠. 화로 같은 데다가 그 더치 오븐 같이 냄비에 빵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미국 먹거리가 지금처럼 개판이 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건 총 5총사가 있어요. 산업혁명, 2차 세계대전, 70년대 오일 쇼크, 2008년 경제위기,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자, 여러분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올리버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동화된 제분소를 발명합니다.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밀을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를 뗀 다음에 제분소에서 밀알을 털어내고 쭉정이 제거하고 밀알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버 에반스라는 양반이 이거를 전부 다 자동화하는 제분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네에서 원래는 소규모로 수작업으로 제분을 하던 양반들이 자동화 공장이랑 가격 경쟁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때려치우고 정부 차원에서 자동화 제분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규모 밀가루 생산에 힘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각각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자동화 제분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양반들이 주변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밀가루 공급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냐? 제분 공장에서 사람들 생활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밀가루만 파는 게 아니고 빵까지 우리가 공장에서 직접 찍어서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는 미국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제분소에서 밀가루 사와가지고 집에서 매일 빵을 손수 구워왔는데 이제는 제분소에서 이미 만들어진 빵도 파네? 개꿀이네? 싶은 거예요. 아줌매들 입장에서 매일매일 번거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침마다 빵 굽고 이렇게 해야 됐다는 건데 이제는 제분소에 가가지고 그냥 빵 하나만 집어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1920년대에는 빵 자르는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사실 이게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 같지만은 빵이 주식이 되는 사회에서 한번 살아보시면요. 이거 알 겁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요. 빵을 자를 때 이렇게 돌기가 있는 칼이 집집마다 있어요. 이게 빵 자르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 이거를 직접 자를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빵 부스러기가 엄청나게 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요. 어릴 때 빵 자르다가 뽀스러기 때문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한 경험치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빵을 공장에서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원래 집에서 만든 빵이나 화학적인 장난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석적인 빵들은요, 여러분들 하루만 지나도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뚝배기도 깰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식빵 회사에서 빵을 딱 잘라서 파니까 더 빨리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빵 반죽에 유화제나 버터를 집어넣고 스팀 오븐으로 수분을 촉촉하게 뿌리면서 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공장에서 알아서 센스 있게 잘라서 포장까지 해줘서 파니까 소비자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빵 90%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을 정도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을 편리하게 소비하는 생활 방식이 미국 전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터진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전쟁 기간에는요. 모든 공장들이나 생산 라인이 전쟁에 맞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전쟁에 배급하기 위한 품목들을 개발하고 선별하고 그거랑 관련된 식품들이나 품목들을 민간 형식으로 포장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팔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캔 식품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빵에 뭔 장난을 치느냐? 밀을 표백해서 만드는 흰 식빵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흰 식빵이 통밀로 만든 그 누리끼리한 기존의 빵들보다 영양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가스라이팅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누리끼리한 빵을 만들다가 흰 식빵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냐? 이 미국이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미국 영토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태평양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식량 공급을 때리는데 세월, 네월이 걸리는 거예요. 배로 수송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음식이 빨리 상하면요. 군인들이 포장지 뜯기도 전에 이미 음식이 상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 흰빵입니다. 이 흰빵 같은 경우에는 밀죽정이랑 배아라고 하는 이 밀알갱이 있죠. 이게 배아거든요. 배아라고 하는 밀알갱이에 붙어있는 이 새싹 부분을 배아라고 합니다. 근데 배아 같은 경우에는 밀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몰빵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비타민 E, 비타민 B군 아니면은 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그런 풍부한 영양소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배아인데 대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배아에는 기름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산화가 쉽고 빨리 상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빵 생산자들이 태평양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빵이 안 상하려고 하려면은 배아랑 죽정이를 제거하고 빵을 생산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찻대고 pot대고 만든 게 바로 흰 밀가루고 그런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흰 식빵인 겁니다. 그렇게 전쟁 당시에 대량으로 흰 빵을 생산했고 일반 시민들도 흰 빵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흰색 빵이 미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레귤러 빵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흰 빵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효과적인 빵 생산, 그러니까 적은 양의 재료로도 많은 양의 빵을 생산할 수 없을까 짱구를 굴린 거예요. 마진 남기기에 상당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밀 성분 중에 부풀러 오는 거를 좌우하는 성분이 바로 뭐다? 글루틴이랑 단백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루틴 함유량이 많으면요, 빵의 질감도 더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러면은 양도 많고 질감도 개선되면은 일타쌍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루틴이 굉장한 효자인 거예요. 빵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글루틴이라는 성분이 극대화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밀 품종부터 달라야 한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실험실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품종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Hard Red Wheat라는 품종이거든요. 글루틴 강화 밀을 만들어 가지고 빵이 더 빵빵하게 부풀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빵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 실험실에서 만든 빵은요, 이렇게 구긴 다음에 펼치잖아요. 그러면 종이처럼 자동으로 펼쳐져요. 그 정도로 장난질을 많이 해놨어요. 굉장히 엽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이 더 부드럽고 더 쫄깃쫄깃한 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밀가루를 표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성분들은 바로 제가 저번 미국 식품 영상 1탄에서 말씀드린 그런 실험실 첨가제나 방부제, 표백제들이랑 약간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빵 제조 업체들이 한 장난질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관 기간을 늘리려고 쭉정이랑 배알을 떼내서 흰 빵을 만들고, 그리고 양을 늘리고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글루틴 최대화된 품종을 만들고, 빵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까지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는 정제 과정에서 손실된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첨가시키고 칼슘 프로피오네이트 같은 방부제까지 넣어가지고 훨씬 오랫동안 부패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색의 미국 음식인데 당분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빵인데 고가당 옥수수 시럽까지 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콩기름을 넣어가지고 빵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고,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쓰는 모든 음식에는 잘 배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노 앤 디글리세라이드,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콩기름이 반죽이랑 잘 배합되게 그렇게 또 첨가를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whole wheat, 그러니까 통밀 밀가루 반죽은 이런 식으로 쭉정이도 있고 배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갈색, 누리끼리한 색깔입니다. 그런데 표백이 끝나고 장난질이 끝난 그런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허예요. 딱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건더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차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준 몸에 좋은 모든 영양소, 미네랄, 섬유질, 비타민, 철분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편의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전부 다 걷어내고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재료들을 배합해서 찍어낸 게 바로 뭐다? 미국의 밀가루, 미국의 식빵인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어떤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 이런 거는 저희 다 미국 실험실에서 찍어낸 그런 식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요, 빵은 무조건 제과점이나 베이커리나 그 마트에서 사고, 집에서 여러분들 빵을 직접 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빵 만드는 게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위대한 과정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그냥 빵은요, 여러분들, 밀가루, 물, 소금, 효모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걸 어떻게 만드냐? 제가 이제 빵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알거든요. 이런 믹싱 보울에다가 물을 살짝 넣어요. 그 다음에 효모를 조금 풀어줍니다. 그러면 효모가 액티베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모가 이제 미생물 반응을 좀 일으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밀가루하고 효모하고 반응이 올라가면서 쭉쭉 불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성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빵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븐에 넣고 그걸 이제 굽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빵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진짜배기 빵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바깥쪽이 굉장히 딱딱한데 안쪽은 굉장히 몰랑몰랑한 진짜배기 빵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0년이 넘게 미생물을 배양하고 자연적으로 숙성시키고 열이 가해져가지고 빵을 만들어 온 이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조들이 완벽의 완벽을 거쳐서 탄생시킨 빵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100년도 안 돼서 개박살을 낸 겁니다. 이렇게 섬유질이나 영양소가 박살나 있고 그 다음에 방부제, 당분까지 첨가된 그런 빵을 평생 주식으로 먹는 미국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건강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경악스러운 식습관도 문제지만은 파스타나 빵을 주식으로 먹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과체중이 심하고 성인병이 많은지 같은 빵이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미국의 방식이 전 세계에 퍼지겠죠? 돈 된다는데 누가 이거를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고집이 또 엄청나게 똥꼬집인 동네가 바로 유럽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유럽에서는요,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되고 빵의 부피를 늘려주는 포타시움 브로메트, 이게 산화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암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EU나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에서는 이거 사용을 아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프로필파라벤이라는 그 방부제가 있는데 그거는 EU에서 2006년부터 이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럽은요, 밀 재배 단계부터 철저히 미국식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연적으로 밀밭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밭에 밀이 수만 개, 수억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밀이 전부 다 일제히 다 성장하고 익어가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 밀이 다 익으면은 바짝 마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등반인 애들은 진도를 빠르게 못 빼고 덜 익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인 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중간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밀을 수확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다 안 익은 애들의 수분 때문에 나중에 저장할 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뭔 장난을 치느냐? 수확하기 전에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건조제 있죠. 건조제를 갖다가 논에 쫙 뿌립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살짝 설익은 애들도 전부 다 바짝 말라가지고 모든 밀이 균일하게 건조가 바짝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확을 하니까 얼마나 일 처리가 빠르고 효과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건조제가 우리 장 내에 미생물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잔여물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토양에 이게 녹아내리고 하면은 토양에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 토양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건조제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여러분들, 미국 토양에 황결핍이 있습니다. 황결핍.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토양에 황이 결핍이 되면요, 밀에 있는 글루틴 함유가 증가가 된답니다. 안 그래도 글루틴 성분을 극대화한 종자를 황이 결핍된 토양에 그를 재배를 때린다? 글루틴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틴에 민감한 사람들이 미국 빵이나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때려버리면은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 안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빵보다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고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적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미국 마트에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빵 종류가 엄청 많아요. 쫙 진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빵은 전부 다 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실험실에서 탄생한 돌연변이 식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빵이 있고 실제로 마트에서 직접 만든 빵이 델리 코너 옆에 보면은 거기서 파는 빵은 조금 더 건강한 빵이 되겠죠. 이런 빵보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실 돌연변이 식빵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면서 다시 집에서 직접 빵을 만드는 사람이 늘고 통밀로 만든 식품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된 반죽으로 빵을 만드는 사워도우 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워도우는요, 빵 반죽 있죠? 그거를 8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숙성된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정제 과정에서 손상된 영양소를 복원시키지는 못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근데 sourdough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영양소를 빡빡 긁어가지고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magnifying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숙성된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글루틴이나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혈당 지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효 음식이니까 뭐 장내 미생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워도우 빵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먹어보면은 살짝 시큼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입맛 들이면요, 다른 빵은 절대 못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고 각자 건강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왜 미국에서 빵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지, 그리고 그런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험실에서 만든 돌연변이 미국 식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